여러분, 우리는 종종 뉴스나 SNS에서 이런 장면을 봅니다.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낡은 집을 고쳐주고, 학용품을 전해주는 사람들.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죠.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 저런 분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선행의 얼굴 뒤에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자선과 후원의 가면을 쓰고 아이들을 착취한 범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범죄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선행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후원단체의 직원, 봉사자, 유튜버, 심지어는 목사나 선교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호감을 느끼고 신뢰합니다. 아이들에게 밥을 주고, 옷을 주고, 웃음을 주는 사람을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함정이 시작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활동하던 한 후원 유튜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필리핀의 빈민촌 아이들을 돕는다고 홍보하며 수많은 구독자에게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영상에는 늘 아이들이 나옵니다. 밥을 먹고 기뻐하는 모습, 새 옷을 입고 웃는 모습.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감동했고 더 많은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뒤에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후원금을 개인 생활비로 쓰고 있었고 더 나아가 아이들을 성적으로 착취했습니다. 선행의 얼굴을 하고 다가왔지만 아이들에게는 지옥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사건은 결코 예외적인 일이 아닙니다. 비슷한 패턴이 전 세계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NGO나 고아원을 사칭한 사례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이들을 보호한다고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을 감금하거나 강제로 노동에 투입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할 돈은 범죄자의 호화 생활비로 빠져나갔습니다. 심지어 일부 고아원은 아이들을 후원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고의로 더 비참한 환경에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아이들에게 밥을 주고 웃게 하지만 촬영이 끝나면 다시 굶기고 학대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전문가들은 빈곤 포르노라고 부릅니다. 빈곤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일부러 더 비참하게 연출해 시청자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런 장면을 보고 후원자들은 더 큰 금액을 보내지만 정작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범죄가 가능할까요? 첫째, 아이들의 취약성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보호자가 없거나 약한 아이들은 쉽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밥을 줄게. 공부를 시켜줄게. 이 단순한 말 한마디가 아이들에게는 절대적인 힘이 됩니다. 둘째, 주변 어른들의 묵인입니다. 많은 경우 지역 주민들조차 범죄자를 영웅처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오기 전에는 아무도 아이들을 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당하는 고통은 보이지 않았고 보이더라도 침묵했습니다. 셋째, 우리의 무지와 방관입니다. 영상에서 웃는 아이들을 보고 감동적인 음악과 자막을 보고 우리는 아무 의심 없이 후원했습니다. 저 사람은 좋은 일을 하고 있겠지. 하지만 진실을 확인하려는 노력은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선행은 언제나 진짜일까요? 아니요. 선행은 범죄의 가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 뒤에 숨은 울음을 보려 하지 않는 한 우리는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결코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후원이나 봉사를 내세운 성폭력 사건이 여러 차례 밝혀졌습니다. 선교 활동을 가장해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한 사건, 고아원 원장이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사건, 모두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한 뒤 일어난 범죄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첫째, 후원과 자선 활동을 할 때 무조건적인 신뢰가 아니라 검증이 필요합니다.
공식적으로 등록된 기관인지, 투명하게 회계가 공개되는지, 외부 감사를 받는지, 이 과정을 확인하지 않는 후원은 아이들을 돕는 게 아니라 범죄를 키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보여지는 선행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카메라 앞에서만 웃는 아이들을 보며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웃음이 강요된 건 아닌지, 진짜로 아이들의 삶이 나아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의 목소리입니다. 아이들이 직접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 그리고 우리가 귀 기울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어른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행의 얼굴을 한 범죄. 그것은 단순히 범죄자의 일탈이 아니라 우리가 눈 감았을 때 가능해지는 현실입니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돕고 싶다면 감동적인 장면에만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그 이면까지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진짜 선행은 카메라에 잘 담기는 장면이 아니라 아이들의 살 속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는 아이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아이들을 노리는 범죄자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선행의 얼굴을 한 범죄는 또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동남아시아 아동 성착취 여행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캄보디아와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에서 반복적으로 적발된 아동 성착취. 관광의 실태와 그 연계성에 대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 성착취 관광이란 무엇일까요? 겉으로는 관광객처럼 여행을 오지만 실제 목적은 미성년 아동을 상대로 한 성적 착취입니다. 일부 외국인들은 이런 범죄 목적으로 동남아시아를 찾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빈곤입니다. 캄보디아와 태국 그리고 인근 국가들에는 여전히 극심한 빈곤 속에 사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하루 한 끼도 해결하기 힘든 가정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범죄자들에게 가장 쉬운 표적이 됩니다. 둘째, 제도의 허술함입니다. 아동보호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있어도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습니다. 경찰이나 행정기관이 뇌물에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범죄자들은 이런 구조적 약점을 정확히 알고 노립니다. 셋째, 관광산업의 그림자입니다. 동남아시아의 많은 지역은 외국 관광객이 경제를 떠받칩니다. 관광객이 돈을 쓰면 지역 경제가 움직입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이 하는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눈 감아주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게 설령 범죄라 해도 말입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이미 수십 차례 외국인 성범죄자가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서구권 중년 남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봉사활동을 명목으로 고아원이나 교육기관에 접근했습니다. 겉으로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후원금을 전달하는 선한 외국인처럼 보였지만 뒤에서는 아이들을 성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실제로 한 사례에서는 장기간 봉사활동을 하던 외국인이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주면서 신뢰를 얻고 결국 그 아이들을 성적으로 착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범죄자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교육받았고 두려움 속에 침묵했습니다. 태국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태국은 세계적인 관광 대국입니다. 방콕, 파타야, 치앙마이 같은 유명 도시들은 연간 수천만 명의 관광객이 찾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성매매 관광이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대상이 성인만이 아니라 미성년 아동에게까지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태국에서는 값싼 성매매 관광지라는 왜곡된 이미지가 범죄자들에게 전해지면서 의도적으로 미성년자를 찾는 이들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적발된 사건들을 보면 12세, 13세밖에 안 된 아이들이 외국인 성범죄자의 표적이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범죄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직적 연결고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알선 브로커가 있습니다. 빈곤한 지역에서 아이들을 모집해 외국인에게 연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좋은 아르바이트가 있다라며 부모를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 아이들을 유괴하기도 합니다. 둘째, 위장된 시설이 있습니다. 고아원, NGO, 학교 같은 시설이 사실상 성착취의 통로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는 고아원 자원봉사를 내세운 프로그램이 관광 상품처럼 팔린 적도 있습니다. 관광객이 돈을 내고 며칠간 아이들과 지내며 봉사한다는 명목인데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외국인에게 노출되었습니다. 셋째, 관광산업과의 묵인 관계입니다. 일부 숙박업소나 관광업체는 이런 범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밀리에 장소를 제공하고 돈을 받습니다. 경제적 이익이 범죄를 부추기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 범죄의 파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아동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한 번의 착취가 아니라 수년 동안 반복된 학대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 아동들은 학업을 이어가기 힘들고 사회생활에서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결국 빈곤이 또 다른 빈곤으로 이어지고 범죄의 희생자가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국제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비롯해 각종 국제기구들이 아동 성착취 관광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태국과 캄보디아 정부는 최근 들어 외국인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아동 성범죄 관광객을 본국에서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나 미국은 자국민이 해외에서 아동 성범죄를 저질러도 본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빈곤과 제도의 허술함, 그리고 무엇보다 범죄를 소비하는 수요가 사라지지 않는 한 문제는 계속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여행객으로서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는 동안 어떤 상품을 소비하는지, 그 안에 아동의 착취가 숨어 있지는 않은지 의식해야 합니다. 고아원 봉사 체험 같은 상품이 왜 돈을 받고 팔리는지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시민으로서의 역할입니다. 후원이나 자선을 할 때는 반드시 투명성이 검증된 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회계 보고를 하고 아동 보호 원칙을 지키는 기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국제적 연대입니다. 아동 성착취 관광은 국경을 넘는 범죄입니다.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여행객을 보내는 나라와 받는 나라가 함께 협력해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캄보디아와 태국 등 동남아시아의 아동 성착취 관광. 그것은 빈곤과 제도의 허술함, 그리고 왜곡된 관광 산업이 결합해 만들어진 끔찍한 범죄입니다. 겉으로는 봉사와 후원의 얼굴을 하고 또 때로는 평범한 관광의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그 속에서는 아이들의 삶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현실을 외면하는 순간 또 다른 아이가 범죄자의 표적이 됩니다. 진정한 여행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여행의 목적일 것입니다. 이 영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